혹시 요즘 들어 손이 자꾸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잠깐만요. 그 증상들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의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의 초기 증상 8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실제 사례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방에 좋은 음식까지 소개해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가득하니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소중한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직접 겪은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며 혹시 놓치고 있는 경고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68세 김말순 씨 사례입니다. 국을 끓이다 젓가락을 놓친 날.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68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이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죠. 그날도 된장국을 끓이면서 두부를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끝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다시 집으려는데 손의 감각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른손이 제 손이 아닌 것처럼 둔해졌습니다. 그 순간 입 안쪽도 이상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는데 혀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고 입 모양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려고 하면 자꾸만 단어가 흐릿하게 발음되는 겁니다. 평소처럼 피곤한 것도 아니었고 무리한 것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생기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손, 입, 혀 이거 전부 뇌에서 오는 신호 아닌가? 망설이다가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MRI 검사 결과 오른쪽 뇌 부위로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치료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약을 먹고 회복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젓가락 하나 떨어뜨린 순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2세 이봉준 씨 사례입니다. 통화 중 말이 꼬이고 입이 돌아간 날. 저는 이봉준입니다. 올해 72이고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목소리 크고 활기차기로 유명했죠. 그날 딸아이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생선이 싸다고 말하려 했는데 딸이 갑자기 말하더군요. 아빠 무슨 말씀이에요? 발음이 이상한데요? 그 순간 제 귀에는 제가 한 말이 정확하게 들렸지만 입에서는 엉뚱한 발음이 나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말이 꼬이고 혀가 뻣뻣해지고 그와 동시에 입꼬리가 조금 삐뚤어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확인했을 때 입 모양이 비대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단 5분 만에 멀쩡했던 얼굴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고 뇌졸중 초기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뇌 부위에 혈류가 불안정하게 흐르며 일시적 언어 장애와 얼굴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회복 중이지만 당시 입이 돌아가는 느낌과 말이 엉켜나올 때의 공포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65세 조명자 씨 사례입니다. 산책 중 갑작스런 다리마비. 안녕하세요. 저는 조명자입니다. 65이고 매일 새벽마다 산책을 합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던 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다리를 들어보려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만 감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도 이상하게 짧아지고 어지러움까지 몰려왔습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었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과성 허혈, 발작 상태입니다. 곧 뇌졸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무런 전조도 없이 몸이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공포를 실감했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면 그건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신호가 끊긴 겁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는 70세 박인철 씨 사례입니다. TV 자막이 갑자기 안 보였던 날, 저는 박인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이고 은퇴한 뒤로는 조용히 집에서 책도 읽고 뉴스를 자주 봅니다. 눈이 좀 침침하긴 해도 안경도 맞췄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늘 하던 대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자막이 흐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TV 화면이 깨졌나 싶어 리모컨으로 밝기도 조절하고 채널도 돌려봤지만 이상하게 자막이 겹쳐 보이고 점점 왼쪽 시야가 흐릿해지더군요. 그리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눈앞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변했고 화면에 있는 사람 얼굴이 두 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잠시 앉아 있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그제야 이건 단순한 눈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연락했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시각 중추로 연결되는 뇌 부위의 일시적 혈류 장애였습니다. 즉 뇌졸중이 막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흐려지는 증상이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막이 겹쳐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질 때마다 무조건 병원에 갑니다. 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는 똑똑히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66세 윤봉래 씨 사례입니다. 머리를 쪼개듯이 아팠던 날. 안녕하세요. 윤봉래입니다. 올해 66이고요. 손주 둘을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엔 특별히 한 것도 없었어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다가 머리를 뒤통수에서부터 누가 망치로 세게 친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증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였습니다. 이마로 옆머리로 다시 뒷머리로 뻗쳐나가며 순식간에 뇌 전체를 쪼개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지럽고 구토가 났고 속도 뒤집어졌습니다. 겨우겨우 소파에 앉았는데 눈도 침침해지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남편이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CT와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지주막 하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두통인 줄 알았고 진통제 하나를 먹고 쉬려고 했던 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깨달았죠. 지금은 치료 후 회복 중이지만 그때의 그 머리 통증은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통증이 올 땐 절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69세 최영수 씨 사례입니다.
제 이름은 최용수입니다. 올해 69이고 예전부터 글 쓰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손녀 생일날 축하 봉투에 직접 글을 써주고 싶어서 펜을 들었죠. 그런데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말 한 줄이 이상하게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시읒자가 자꾸 이응처럼 쓰이고 획이 끊어지거나 줄을 벗어나고 무언가 손가락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나 싶었는데 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글씨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고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손에 힘이 빠졌어요. 얼굴도 좀 이상해요. 곧장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글씨를 쓰지 못하는 증상은 운동신경 부위의 뇌혈류 장애일 수 있습니다. 아주 초기의 뇌졸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손이 떨리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뇌에서 손을 조절하는 기능이 잠깐 멈춘 상태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글씨 연습도 다시 하고 재활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손의 감각이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다시는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73세 홍순자 씨 사례입니다. 숟가락이 떨어진 날 홍순자입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꽤 됐고 늘 스스로 밥을 챙겨 먹습니다. 그날 아침엔 된장국에 밥을 말아 숟가락을 들려고 했는데 숟가락이 손에서 빠져나가며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미끄러졌나 보다 싶어 다시 주웠는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쥐는 느낌이 둔하고 팔을 들면 어깨까지 힘이 빠지는 느낌.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멀쩡했지만 숟가락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손끝의 감각도 무뎌졌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도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고 급히 집에 온 딸이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미한 뇌경색, 왼팔 쪽 신경에 영향을 주는 뇌 부위로 혈류가 떨어졌던 거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날 숟가락이 떨어졌던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떨어뜨린 걸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뇌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8번째 이야기. 67세 나영진 씨 사례입니다. 저는 나영진입니다. 올해 67이고요. 은퇴한 뒤에는 조용히 책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지냅니다. 하루에 2~3번씩 손으로 일기를 쓰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날은 점심을 먹고 나서 작은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을 쥔 오른손에 갑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저린 건가 싶었는데 그 느낌은 금세 무감각으로 바뀌었고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으며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려 했는데 오른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왼팔은 괜찮았지만 오른팔은 마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르려 했는데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은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아내가 뛰어나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은 결과 뇌졸중 초기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회복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과 팔이 갑자기 멈추는 경험, 그건 결코 기다려선 안 될 뇌의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전에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위사례와 같이 대표적인 8가지 증상과 각각이 왜 위험한지를 의학적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증상,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자주 떨어뜨린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나 힘 빠짐이 아닙니다.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의 운동피질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물건을 제대로 쥐지 못하고 자주 놓치게 됩니다. 특히 한쪽 손만 유독 힘이 빠지면 뇌졸중 전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이상해진다. 갑자기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어눌해졌다면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 특히 좌측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생긴 걸 수 있습니다. 말은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따라준다. 이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증상,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움직이기 어려우신가요? 이런 증상은 뇌에서 해당 부위를 조절하는 신경회로의 혈류가 끊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팔에 이상이 있으면 좌뇌, 왼쪽 다리에 이상이 있으면 우뇌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증상,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잘 안 보인다. 갑자기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눈이 침침해졌다면 뇌의 후두 옆시각 피질에 혈류 장애가 생긴 걸 의심해봐야 합니다. 눈 자체 문제가 아니라 뇌가 시각 정보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다섯 번째 증상, 번개처럼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온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그건 지주막 하출혈일 수 있습니다. 보통 두통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이건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듯한 통증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증상, 갑자기 글씨를 못 쓰게 된다. 평소 잘 쓰던 글씨가 갑자기 비뚤비뚤해지고 한글 자음이나 모음이 헷갈리게 된다면 이는 손의 섬세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손해나 운동피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뇌의 미세신경 손상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증상, 물건을 자꾸 놓치고 손끝 감각이 무뎌진다. 컵이나 리모컨, 휴대폰을 자꾸 떨어뜨리는 일이 생기나요? 그건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류가 부족해지며 손끝 감각이 저하되었을 수 있습니다. 느낌이 무뎌지는 것도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덟 번째 증상, 말이 안 나오고 팔에 동시에 힘이 빠진다. 가장 위험한 증상입니다. 중대뇌 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막히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동시에 팔이나 얼굴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뇌졸중에 전형적이고 긴급한 상태로 즉시 119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드리는 말씀, 이 8가지 증상은 단순히 노화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말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례들을 들어보시니 혹시 익숙한 증상은 없으셨나요? 젓가락을 자꾸 놓친다, 글씨를 쓰기 어렵다, 말이 잘 안 나온다, 이런 평소의 작은 변화가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도 있지만 지체하면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들으신 증상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뇌졸중 예방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고 흐르게 도와줍니다. 주 2에서 3회 구이나 찜으로 드세요. 2. 시금치와 녹황색 채소. 엽산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하루 한 끼 나물 반찬으로 충분해요. 3. 토마토.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이 풍부해 혈관 노화를 막고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반개에서 1개 생으로 또는 주스로 드세요. 4.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많아 혈관 탄력을 지켜주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하루 5에서 7알 간식처럼 드세요. 5. 귀리 오트밀 보리.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죽, 밥, 시리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일 식탁에서 작은 습관만 바꿔도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알아차리고 이런 음식들로 혈관을 지키는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의 건강은 여러분의 뇌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이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는 하루의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